사람들은 죽기 전 돈을 가장 후회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종실에서는 전혀 다른 후회가 반복됐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돈을 후회할 거라 생각합니다. 더 벌지 못한 것, 더 모으지 못한 것. 하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 그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한마디만 더 할 걸.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았어야 했어. 저는 지난 1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말, 그 말들이 제 안에 쌓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듣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느끼길 바랍니다. 김영수 씨를 처음 만난 건 3월이었습니다. 78이셨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한참 후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간호사님, 네. 사람이 죽기 전에 뭘 생각할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김영수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들 비슷한 걸 생각해요. 나는 잘 살았을까? 그거예요. 그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뭐가 잘 사는 건지.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죠. 돈 벌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김영수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근데 뭔가 비어 있어요. 김영수 씨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텅 빈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이 제 안에도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을까? 나는 후회 없이 살고 있을까?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을까?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 이 질문 앞에서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무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만 남습니다. 후회.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들. 말했어야 했는데 삼킨 말들. 사랑했어야 했는데 미뤄둔 사람들. 그게 전부입니다. 김영수 씨는 일주일 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날, 자식들이 병실에 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모두 어색해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니? 네, 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또 올게요. 김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영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김영수 씨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질문을 안고 가셨습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박순희 씨는 74이었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항상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오늘도 예쁘네요. 박순희 선생님이 더 예쁘세요. 에이, 이 나이에 무슨.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우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박순희 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 미안해요. 깼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박순희 씨가 입을 여셨습니다. 간호사님, 네, 나 엄마 노릇을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맨날 혼만 냈어요. 빨리 먹어라, 빨리 씻어라, 공부해라, 조용히 해라. 그것밖에 안 했어요. 박순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도 안아준 기억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냥 키우기만 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교 때 상 받고 왔어요. 그림 그려서 1등 했대요. 근데 나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 거에서 뭐 하냐? 공부나 해라. 그랬어요. 박순희 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애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뒤로 다시는 그림 안 그렸어요. 내가 꺾어버린 거예요. 그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는 더 심했어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맨날 꼴찌. 나는 그게 창피했어요. 남들한테 보이기 싫었죠. 그래서 애를 더 몰아붙였어요.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애는 힘들어했어요. 울면서 싫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안 들었어요. 내 미래를 위한 거야. 그랬죠. 박순희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미래는 무슨. 내 체면을 위한 거였어요. 그 애가 지금 연락 안 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 안 왔어요. 명절에도 안 와요. 나는 알아요. 왜 안 오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대로 얼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바빴으니까.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집안일 하느라. 근데 정작 남편은 안 봤어요. 힘든지 외로운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밥만 차려줬어요. 그게 다였어요. 박순희 씨가 천장을 봤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졸중. 병원에 실려갔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병실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소리내서.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왜 우는지. 한참 후에야 물었죠. 왜 울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 그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싶어 했대요. 나는 한 번도 생각 못 했어요. 박순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간호사님, 네. 사람을 아끼는 게 뭔지 알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안아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 근데 나는 평생 그걸 못했어요. 늘 바빴으니까. 늘 다른 걸 생각했으니까. 지금 이 순간보다 나중을 생각했어요. 나중에 애들이 크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나중은 안 왔어요. 그냥 끝이 왔어요. 박순희 씨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주에 자식들이 왔습니다. 박순희 씨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다.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박순희 씨도 울었습니다.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큰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안아줬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는데 그 순간 다 잊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위로받습니다. 돈으로, 성공으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최진수 씨를 만난 건 여름이었습니다. 76이셨습니다. 가난 말기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표정이 없으셨습니다.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수 선생님. 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통증은요? 괜찮습니다. 모든 대답이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힘드시면 말씀하셔야 해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진수 씨는 계속 같았습니다. 아픔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병실로 갔습니다. 최진수 씨가 침대 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진통제 드릴게요. 됐습니다. 안 돼요. 이러시면 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최진수 씨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조금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최진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남자는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산에 새끼가 온다고 매 들고 쫓아오셨죠. 그래서 울음을 참았어요. 아파도 슬퍼도 다 참았습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최진수 씨가 주먹을 쥐셨습니다. 군대 갔을 때 친구가 죽었어요. 훈련 중에 제 옆에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장례식에서도 다들 울었는데 저만 안 울었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분이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한테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요. 회사에서 뭔 일이 있어도, 속상해도 그냥 참았죠. 남자가 집에서까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는 답답했을 거예요.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말 못했어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큰애가 대학 떨어졌을 때 울면서 왔어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러게 열심히 하지.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최진수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냥 겁쟁이였어요.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먼저 숨겨버린 거죠.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간호사님, 네.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처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너무 무섭고요. 죽는 게 무서워요. 혼자인 게 무서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76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셔도 돼요. 아파하셔도 돼요. 무서워하셔도 돼요. 최진수 씨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오래 우셨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처음으로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며칠 후, 가족들이 왔습니다. 최진수 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너희들 많이 사랑한다.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들도 울었습니다. 최진수 씨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았던 감정들이 그날 밤 다 흘러나왔습니다. 최진수 씨는 2주 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간호사님, 네, 고마웠어요. 울어도 된다고 해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편히 쉬세요. 네, 이제 편할 것 같아요. 그분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것, 그게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건 약한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이미경 씨는 일흔이었습니다. 최장암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차분해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대화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태도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지켜봤습니다. 이미경 씨는 항상 같았습니다. 누가 와도 웃으셨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한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미경 씨의 딸이 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사는 하셨어요? 응.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응, 없어. 대화가 짧았습니다. 딸이 잠시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미경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따님이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쯤. 사이가 좋으시네요. 이미경 씨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딸이 저를 잘 몰라요. 아니, 제가 딸을 잘 모르는 건가?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이미경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애 낳고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모두가 원하는 대로 그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뭘 원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 남들이 정해줬어요. 이미경 씨가 손을 봤습니다. 23세 결혼했어요. 선봤죠. 부모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조건이 괜찮다고. 저는 그 사람이 좋은지도 몰랐어요. 근데 결혼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니까. 거절할 생각도 안 했어요. 착한 딸이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냐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해줬죠. 집에서 애나 잘 키우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이미경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를 키우면서도 제 방식대로 키운 게 아니에요. 육아책 보고 주변 엄마들 따라하고 그렇게 키웠어요. 애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남들처럼 키웠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게 다였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간호사님, 네. 저는 제가 누군지 몰라요. 70살까지 살았는데,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어요.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렇게만 살았어요. 정작 나는 없었어요. 이미경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살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미대 가고 싶었죠.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그런 거에서 뭐 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30살 때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혼자서. 근데 남편이 말렸어요. 애 놔두고 어딜 가냐고. 그래서 안 갔어요. 40살 때 일을 하고 싶었어요. 뭐라도 배우고 싶었죠. 근데 주변에서 말렸어요. 이 나이에 뭘 하냐고. 그래서 관뒀어요. 50살, 60살. 다 마찬가지였어요. 뭘 하려고 하면 누군가 말렸어요. 그래서 계속 포기했죠. 이제 70이 됐어요. 죽을 날만 남았어요. 근데 후회만 남았어요. 이미경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기를 냈더라면. 싫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간호사님도 그러지 마세요.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나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주에 딸이 매일 왔습니다. 이미경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하고 싶니? 네, 내 인생. 뭐 하고 싶어? 딸이 당황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미경 씨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랑 똑같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본보기를 잘못 보여줬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남 눈치 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미경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이 떠난 후 병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서툰 연필 스케치였습니다. 꽃, 나무, 하늘, 병실 창밖 풍경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우진 씨는 77이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누가 와도 별로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정우진 씨가 사진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우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진 씨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형입니다. 사진 속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닮으셨네요. 네, 많이 닮았죠. 지금도 연락하세요? 정우진 씨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30년 전에 끊겼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 문제로 싸웠어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집 하나, 땅 조금. 근데 우리는 그걸로 싸웠죠. 정우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이 많이 가져가려 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형은 그냥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는데 저는 의심했죠. 형이 저를 속이려 한다고. 그래서 먼저 변호사를 찾았어요. 형은 놀랐죠. 동생아, 우리가 왜 이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안 들었어요. 끝까지 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갔어요. 형제가 재판으로 유산을 나눴어요. 제가 조금 더 받았어요.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긴 게 아니었어요. 정우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재판 날, 형이 저를 봤어요. 우진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돌아섰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형을 본 게 그분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뒤로 30년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형도 저도 명절에도 안 만났어요. 어머니 제사에도 따로따로 지냈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정우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년 전에 형이 편지를 보냈어요. 우진아, 이제 그만 화 풀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읽고 버렸어요. 먼저 연락하기 싫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죠. 형이 먼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풀어야 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5년 전에 형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이 쓰러졌대요. 병원에 있다고. 저는 안 갔어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렸거든요. 그리고 2년 전 형이 죽었어요. 정우진 씨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장례식에 갔어요. 형 얼굴을 봤죠. 그제야 후회했어요. 왜 진작 풀지 않았을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자존심이 뭐라고. 형을 잃었는데 그분이 가슴을 쳤습니다. 여기가 너무 아파요. 매일 아파요. 형 생각하면 미안하고 그리워요. 근데 이제 말할 수도 없어요. 용서를 빌 수도 없고요. 그냥 끝이에요. 저는 정우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형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미안해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정우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은 끝까지 제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동생이 날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우진 씨는 계속 우셨습니다. 며칠 후 정우진 씨가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님, 네. 형수님 전화번호 좀 찾아주시겠어요? 그러시게요.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정우진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 우진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형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전해주세요. 정우진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이 죽기 전에 제 이름을 불렀대요. 우진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대요. 정우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형, 매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참았어요. 바보 같은 자존심. 정우진 씨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제 만나러 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을 감으셨습니다. 용서는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경숙 씨는 72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다른 분들과 달랐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요. 대답이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게 어느 날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한경숙 씨가 웃으셨습니다. 뭐가요? 죽는 게요. 아, 그거요. 그분이 창밖을 봤습니다.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요. 근데 어쩌겠어요. 올 건 오는 거니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이요? 네. 지금 이 순간. 한경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간호사님. 네. 저는 평생 미래만 봤어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일, 다음 달, 내년. 그것만 생각했죠.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20살 때 대학 들어갔어요. 좋았죠. 근데 즐기지 못했어요. 졸업 후를 생각하느라, 취업 걱정하느라, 오늘을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취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 일만 했어요. 승진 생각하느라, 미래를 준비하느라, 지금은 없었어요. 한경숙 씨가 손을 봤습니다. 결혼하고도 그랬어요. 애 낳고 키우면서 매일이 전쟁이었죠. 근데 즐기지 못했어요. 애가 크면 편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지금의 힘든 것들, 나중을 위해 애들이 학교 갈 때 같이 걸어가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갔어요. 바빠. 엄마 할 일 많아. 그렇게 말했죠. 그 순간을 놓쳤어요. 다시는 안 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하고도 그랬어요. 데이트하자고 할 때, 나중에, 지금은 바빠. 맨날 그랬어요. 여행 가자고 할 때도, 애들 다 키우고 가자. 그렇게 미뤘죠. 근데 남편이 먼저 갔어요. 5년 전에 심장마비로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둘이서 한경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은 없다는 걸.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한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시간은 다르게 살자고.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만 보자고.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하루하루를.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했어요. 밥 먹을 때도 맛있네. 그렇게 느꼈고요. 산책할 때도 바람이 좋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한경숙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간호사님, 네.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려요. 생일, 기념일, 명절. 그런 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매일이 특별해요. 그냥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젯밤에 창밖에 달이 떴어요. 보름달, 예뻤어요. 저는 한참 봤어요. 그냥 달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간단한 거였어요. 한경숙 씨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두 달,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후회는 없거든요. 남은 하루하루 다 소중하게 살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며칠 후 한경숙 씨가 부탁했습니다. 간호사님, 네.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밖에 좀 나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휠체어를 준비했습니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한경숙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좋네요. 햇빛이, 바람이 다 좋아요. 그분이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간호사님도 느껴봐요. 이 순간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한경숙 씨가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인생은 이런 순간들의 모음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경숙 씨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날,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간호사님, 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고마웠어요. 함께 해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저야말로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저는 행복해요. 지금 한경숙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을 살았습니다. 에필로그 15년 동안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라는 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못 둬서라는 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안 옵니다.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오늘뿐입니다. 이 순간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오늘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용서하고 싶은 사람, 오늘 연락하세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감정, 오늘 표현하세요. 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남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원함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분들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그럴걸. 그때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말을 듣는 게 가장 슬펐습니다.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다시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에 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렇게 사세요. 미루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살아야 합니다. 진짜로, 온전히, 당신답게, 그게 전부입니다. 창밖에 해가 집니다. 또 하루가 갑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땠습니까? 후회 없었습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 답은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남긴 그 말들을 당신에게 전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